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기준 20%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대외 활동도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생존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 부부는 오늘 또 출국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가 몰고 올 엄청난 고통을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 해지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미국 대선 과정을 요즘 쭉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선 과정에 큰 전략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제임스 카빌, 딕 모리스, 칼 로브, 또 엑셀 로드, 로저 스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딕 모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위대한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열거하더라고요. 세 가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치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대중에게 멀어지느냐? 첫 번째, 분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갈라치기 하면서 지역 간의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이념 간의 갈라치기 이런 걸 하면서 갈라치기의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그 다음에 극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념적 잣대를 통해서 국민을 극단주의로 몰아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옹호하는 집단에게서는 선택적 시혜를 주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딕 모리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에 다녀보셨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뭡니까? 무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 시작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가장 민주당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보여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에 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시대의 마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 정부가 왜 실패하느냐, 저는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이 저희들 지금 이번에 설 연휴 동안 다 다녀봤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20%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분열과 극단과 무능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이 신뢰를 잃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서 역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법안으로서 기준을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 대통령은 왜 800-7070에 대통령실 경호처 전화를 통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대통령은 8월 31일에서 7월 31일에서 8월 21일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서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대통령의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그 경호처장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저도의 추억이 생생한 그곳 저도에서 왜 국방부 장관에게 5차례의 전화를 했을까요?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의 순직하신 최혜병의 수사 방해 및 진상 은폐,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회수하는데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박정훈 단장의 그 고뇌에 찬 결단과 투지를 통해서 넘긴 기록을 회수하는데 왜 대통령은 장관과 통화하고 차관과 통화했습니까? 차관은 그것이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이 자리에 민의의 전당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뜻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억울하게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구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우리는 부응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합니까?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의 본래의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최혜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다시 제 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에서 저도의 추억을 낙서했습니다. 그 저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저도의 추억이 아니라 저도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답하십시오.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국민의 요망과 국민의 철저한 희망을 대통령은 수용하십시오. 거기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특검법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200명을 확보해서 재의결을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꿩은 위급한 상황에서 덤불에 머리만 박고 숨는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하는 정부의 태도가 딱 그 짝입니다.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산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고,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는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급대원의 입을 틀어막고 숫자와 통계로 국민을 혹세에 무민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위기도 해결 못하는데 내년 3월에 벌어질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수습할 신묘한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응급실 진료비 대폭 인상에 돈 없는 환자는 뺑뺑이 돌고 실손보인 보험 가입자만 응급 이용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네,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환자 내원이 감소된 이면에는 본인 부담 인상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 뺑뺑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료의 영리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이 되었고 실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운영 축소를 단행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연구 중심에서 이탈하고 결국은 스타 의사를 이용해서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 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2천이 공급자인 의료인들에게는 비록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등 개혁할 필요가 있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또한 같이 함께 개혁할 사항이었고 그 이면에도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훌륭한 세계적인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시장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일시에 트리거가 되어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젠 의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정원의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 체계를 어떻게 영리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정신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뺑뺑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사회수석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자들의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야 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